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가면 뭐 고발하고 처벌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국민들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얼마나 많고, 제가 연설을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 지난주에 제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유튜브로 한 200만 명 이상이 봤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연설을 했는데 이봉규 TV는 52만 명 제 거를 잘랐는데 하늘문 TV가 20만 명 제 거 잘라서요. 사람은 똑같고 연설은 똑같은데 어떤 데는 또 뭐 1000명, 2000명 그래요. 그럼 뭐가 원인인가 했더니 이거 제목을 잘 달아야 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연설을 했는데 제목을 잘 따니까 하늘문 TV는 시청자가 1.5만 명인데 20만 명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 이봉규 TV에서 45명밖에 안 죽었다고, 문재인은 중대범죄자, 파렴치범,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45명밖에 안 죽었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클릭을 해서 52만 명이 봤어요. 하늘문 TV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되는 영상, 이렇게 했더라고, 제목을. 여기 있는 유튜브님들도 제목을 잘 달면, 제가 연설을 잘해서가 아니라 52만 이렇게 회가 되고 구독자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45명밖에 안 죽었다고요? 국민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광화문에서 광우병 때 난리치던 촛불,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국민 한 명 생명이 소중하다고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세월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국민 45명이 문재인이 친중 사대주의 정치 방역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 오늘은 슬프게도 72명이 죽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45명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됐어요. 2달 동안 45명 죽었는데 일주일 만에 72명이 죽었어요. 72명밖에 안 죽었다고 그럽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더니 이봉규 TV의 댓글에 막 저한테 말하는데, 전부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실을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 그런 댓글인데 대깨문 한 명이 거기 댓글을 달아서 누가 45명밖에 안 죽었다 말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72명밖에 안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국민이 72명 죽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 세계의 모범 사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대처 잘해서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72명밖에 안 죽었는 말이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 세계의 모범 사례라는데 국민이 72명 죽은 게 정말 참담합니다. 세계 130개국에서 입국 금지 제한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102개국이었습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데도 전 세계에서 모범 국가랍니다. 정말 심각하죠. 더욱 심각한 것은 72명 중에서 68명이 대구 경북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제외하고는 단 4명 사망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인구가 500만이거든요. 그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친척 몇 명 생각하면 한 2천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도 대구에 사는 사람 많잖아요. 저희 친척 가족 다 대구에 있습니다. 72명 중에서 대구 사람이 대구 경북에서 68명이 죽었어요. 대구 500명당 1명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감염될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다른 지역보다 대구에 사는 사람이 107배가 높습니다. 감염될 확률이. 대구에서 코로나가 걸렸을 때 사망할 확률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하는 확률보다 3배가 높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사망률이 3배가 높은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107 곱하기 3을 하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이, 경북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사망할 확률이 321배가 더 높습니다. 수도권의 사람보다. 대한민국의 우한 아닙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계속 대구 경북에 두는 게 사망하실 확률이 321배가 높은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국가가 특별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특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재명이 헬리콥터 태우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대구 사람들이 지금 헬리콥터 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헬리콥터를 가지고 사람을 기만하고 사람을 그런데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 그 아픈 사람한테 적절한 경기 어려운이나 이런 적절한 입원 시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수도권처럼 낮추는 게 우리 같은 국민이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의 모범 사례라고 하는데 또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질병이 창궐하는 국가에서 입국 금지하지 않고 잘 막는 모범 사례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창궐하는 나라에서 그 질병의 유입을 막지 않고 잘 막고 있답니다. 제가 비유를 할까요? 절벽 낭떠러지에서 눈 감고 줄넘기 했는데 안 죽었답니다. 그게 전 세계 모범 사례니까 당신들도 앞으로 줄넘기 할 때 절벽에 가가지고 눈 감고 줄넘기 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이게 진짜 할 말입니까? 질병 창궐국의 그 위험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다 당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우한 바이러스 1위국이 중국입니다. 2위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탈리아에는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80세 이상의 국민들은 치료를 안 해준답니다. 죽어라고. 이제 의료가 마비돼서 젊고 건강한 사람이나 살리자, 이 정책으로 바뀌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감염자가 8,000명인데요 이탈리아의 감염자가 15,000명입니다. 중국보다 더 심각하게 된 게 이탈리아거든요. 여러분, 이탈리아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유럽 중에서 1대1로라고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자고 했는, 제일 먼저 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 달에 30만 명씩 이탈리아에 들어갑니다. 왜? 유럽 중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거든요. 한국에 한 달에 30만 명 들어오는데 이탈리아에도 중국 사람이 30만 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의사들을 욕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10년 동안 10,000명의 의사가 도저히 이탈리아에 있을 수 없어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10년에 10,000명이면요 한 달에 1년에 1,000명이잖아요. 대한민국에 1년에 3,000명의 의사가 나옵니다. 1,000명이 외국으로 나가면은 3분의 1의 의사가 외국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왜? 포퓰리즘. 저 오늘 심화보 목사님 공짜는 없다 그랬는데 의사들에 대한 포퓰리즘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의사들 나쁜 놈이다, 돈만 아는 놈이다, 의사들 때려잡아야 된다,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이탈리아의 의사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빠져나가는 그 결과 지금 최대의 고통을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2위입니다. 2위. 3위가 어딥니까? 이란입니다. 반미 전쟁하면서 중국과 은밀하게 각종 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반미하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고 인권이 침해되는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중국과 밀월의 관계가 이란입니다. 4위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한이 창궐하는 나라 1위, 2위, 3위, 4위가 우연입니까? 그 잘못된 공산주의에 대해서 친중하는 나라가 우한의 고통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8,000명인데요. 이탈리아에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2%라고요. 2%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사망률이. 이탈리아 7%입니다, 여러분. 사망률이. 저는 2%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사망률이 4%입니다. 4%. 이란이 4.5%입니다. 우리나라 0.3%, 0.5% 그러다가 지금 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처럼 이 8,000명이 15,000명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구 봉쇄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집에서 죽어라. 이탈리아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와서 되겠습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우한 바이러스 병균이 창궐하는 나라의 대문을 막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 이란, 여기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격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대문 열어놓고 눈 감고 절벽에서 줄넘기 쳤는데 나 안 죽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범, 줄넘기 모범살이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줄넘기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문재인이 한 얘기입니다. 질병 창궐국 대문 열어놔도 잘 대처하는 세계의 모범 국가 만들겠다. 국민이 인질입니까? 실험 대상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2월 2일 날 대한민국 주무부서인 복지부 장관 박능우가 오후 5시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 막겠다고 발표했죠. 2월 2일 날 발표했습니다. 2시간 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입국 비자 거부하겠다고 발표한 2시간 만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2시간 만에. 그때 막았으면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만에 누구의 압력으로, 복지부 장관보다 위선의 누구의 압력으로 그 사태를 초래했습니까?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2시간 만에 검토, 지금까지 검토합니다. 아주 좌파들은 교묘하게 말합니다. 안 한다는 말도 아니고 검토라고 말을 아주 악의적으로 국민들 농간하는 말로 안 한다 안 그랬다? 검토한다 그랬다? 2월 2일부터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막았더라면 대구 사태가 언제, 대구 코로나 그 진짜 참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2월 19일 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복기가 14일 아닙니까? 2월 2일 날 박능우 말한 대로 시행하고 윗선에서 뒤집는 그 미필적 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우한 참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회도요, 이 사람들 정치 방역하잖아요. 야외가 위험합니까? 실내가 위험합니까?
왜 교회를 왜 예배 드리는 걸 왜 막습니까? 긴급 명령으로. 여기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막으려면 질병의 위험대로 막아야죠. 제가 며칠 전에 백화점 가봤습니다. 대형 백화점 하루 종일 있대요. 유흥업소 왜 안 막습니까? 전철은 왜 안 막습니까? 이게 바로 이념 방역, 정치 방역, 종교 방역이란 말입니다. 위험하면 위험한 대로 막으세요. 술집 막고 밤새도록 나이트클럽 막고. 여러분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왜 막아야 되는 줄 압니까? 이 병의 특징이 무증상 전파자가 많다는 겁니다. 공항에서 쇼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뭐 체온 잰다고요? 우리나라 특별 입국 절차 한다고 그럽니다. 특별 입국 절차가 뭔지 압니까? 그냥 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아프면 연락하라는 게 특별 입국 절차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요,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2주간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상호주의 한다면서요.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 2주간 격리시키는데 사실상 중국에 이제는 관광 못 갑니다. 여러분, 2주간 격리해야 되니까. 중국 사람은 왜 2주간 격리 안 시킵니까? 상호주의라고 하지만 상호주의대로 하더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말 위험은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위험성을 거짓말을 하거든요. 자, 교회에서는 2m 이상 떨어져 있으라 그럽니다. 근데 박원순이 고발한 사람들 지금 계속 출두하라고 전화합니다. 여러분들 경찰서 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서 서로 침 튀기면서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2m 떨어져라 그러면서. 정치 박해하는 사람 수사하는 거는 빨리 와서 침 튀기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옮기라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흉악범 아니면요, 교회 예배도 안 드리는데 왜 그런 짓은 합니까, 나라에서?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자, 자기들 유리한 거는 안전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했다가 위험하다 했다가 위험 조장하지 말라 했다가 벨소리 답니다. 가짜 뉴스 하지 말라 했다가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벗으라고 했다가 면 마스크 쓰라 했다가 재사용해서 빨아서 쓰라 했다가 왜 그런 줄 압니까? 거짓말 하기 때문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항상 일관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참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 앞뒤가 안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설했더니 KBS에서 한 2번 찾아왔더라고요. 인터뷰하자고. 인터뷰했습니다. 20몇 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잘 하시대요. 다 봤나봐요, 제가 하는 거를. 20몇 분 했더니 제가 막 사람들한테 KBS에서 오늘 내가 나온다,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내가 20분 얘기를 했다. KBS에서 방송을 봤더니 딱 1분 나옵니다. 1분. 자기들 필요한 대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편집 안 하죠. 왜?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하니까 KBS 보는 사람은 땡전 뉴스 되는 겁니다. 제가 KBS에서 했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마스크 공산주의처럼 배급하지 마라. 국민들이 필요한 거는 돈 1,0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1,500원이라도 사는 걸 원한다. 그런데 전부 배급. 병원에서 사도요, 공적 판매가 아니랍니다. 병원의 의사가 사도 공적 판매가 아니래요. 정부한테 무조건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마스크 업자들이 생산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동기가 안 생기니까. 국민들한테 1,500원, 2,000원이라도, 제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가서 3시간 줄 서서 1,000원 주고 2장 사는 것보단
내 1,500원, 2,000원 줘도 바로 사기를 원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마스크 거짓말을 하는데 오늘 내가 마스크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되니까요. 뭐가 진실인지. 자, 마스크 이게 KF94 마스크입니다. 제가 가져온 거. 코까지 딱 해야 됩니다. 이 코 내놓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요, 이게 비말 때문에 전파가 되잖아요. 비말 때문에 말하는 순간에 비말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듯이 우리가 비말이 눈에 안 보이지만 무조건 있는 겁니다. 수많은 비말이 나갑니다. 내가 하는 비말을 막는 것, 상대방이 하는 비말을 차단하는 것. 근데 이 비말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0.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KF94 마스크가 이 필터 구멍이 0.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KF94가 뭐냐? 이게 100% 못 막아요. 앞에 비말균이 들어왔을 때 94% 막는다고 KF94입니다, 여러분. 80% 막는다고 KF80입니다. KF99가 있습니다. 99% 막는다고. 그럼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야, 너 KF 94% 막는 거 쓸래? 80% 막는 거 쓸래? 그렇게 설명하는 게 국민들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KF80이면 충분하다. 국민들은 KF80이 뭔지, 94가 뭔지도 몰라요. 설명해주면, 문재인 너 KF10 써라, 그냥 10%만 막는 거. 국민들은 KF99 쓸란다. 99% 막는 거. 박원순이가 광장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단 한 명이 감염되면, 그러면 99%짜리 국민들을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그걸 가지고 모른다고 80이면 된다, 80%만 막아도 너희들은 족한 줄 알아라. 예? 면 마스크는요, 눈으로 봐도, 제가 94 마스크는 보면 눈으로 보면 구멍이 안 보이거든요. 면 마스크는 눈으로 봐도 구멍이 보여요. 면 마스크는 쓰나 마나예요,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그 구멍으로 다 비말 다 들어오고 다 나갑니다. 면 마스크 쓰라고 했습니다, 정세균이. 재사용해서 쓰라. 이게 습기가 차고요, 재사용하면 이 필터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필터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위험한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새 거 쓰고, 없으니까 이틀, 3일, 일주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안 쓴 것보다 나으니까. 국민들한테 깨끗한 마스크, 성능 좋은 마스크를 줘야지,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마스크를 면 마스크를 써. 제 설명 들으니까 면 마스크 쓰라는 거는 사람 놀리는 거죠. 재사용해서 쓰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사람을 만드는 거죠. 국민들 앞에 진실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탈리아처럼 되면요, 끔찍한 사망률 7%로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7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지금 세월호 4대가 지금 침몰했습니다. 1200명이 죽었어요. 2달 동안. 세월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 4대가 침몰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 입국 막아야죠. 이란 입국 막아야죠. 중국 막아야죠. 어떻게 대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 잡는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시범 보인다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누가 지금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아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박원순이가 처벌받아야 하잖아요. 이 말 했다고 제가 왜 처벌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보고 처벌받으래요. 내가 틀린 말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야외 예배, 야외 집회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부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다 대량 감염이 일어났어요. 근데 야외 집회를 막고 실내에 왜 사람들을 몰아넣습니까, 여러분? 질병 감염 예방이면 감염 예방답게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자기 듣고 싶은 말은 듣더라고요. 제가 연설을 하니까. 제가 그때 한번 그랬잖아요. 심각으로 올리세요. 심각인데 왜 심각으로 안 합니까 했더니 다음날 심각으로 올렸더라고. 학생들의 교실이 위험합니다 했더니 휴교 조치하더라고. 근데 나머지는 친중 때문에 안 되나 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탈리아 되면 안 됩니다. 세월호 세대 깔아앉으면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질병창궐국에서 들어오는 질병 유입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 14일간 격리하는 겁니다.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WHO에서 위험 국가로 분류도 안 했어요. 정치 방역하니까 일본을 막고 있어요. 일본을 막아야 될 친중 국가 이탈리아, 이란 위험한 나라들은 막지 않고. 이게 질병 감염 예방입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자? 이런 빨갱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험하다면 동의를 하겠어요. 대형 술집은 왜 안 막습니까? 전철은 왜 운행합니까? 전철 운행하면 안 될 전철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국민들 바로 앞에서 2m 떨어져 있는 교회는 막고 바로 앞에서 침 튀기면서 비말 튀기면서 사람 잡아 넣는 일을 합니까, 이 나라가? 정말 저는 계속 진실을 얘기할 겁니다. 지금 72명밖에 안 죽었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이제는 45명이 72명, 다음 주에는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들이 이탈리아처럼 80 넘었다고 80 넘은 사람은 집에서 죽어라,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의 친중 정책, 의사들에 대한 마녀 사냥 정책이 지금의 참사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간곡하게 문재인 정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소를 합니다. 제발 질병 창궐하는 국가 막으세요.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안전한 마스크 제공하세요. 공산당처럼 가격 통제한다고 800원, 900원, 1000원 다 도망가고 마스크 업자들이 돈 대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만드는가? 배급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수급이. 면 마스크 쓰라 그래서. 제발 정치 방역하지 마세요. 종교 방역하지 마세요. 왜 교회 예배를 금지합니까? 아니 정말 이해가 돼야죠. 왜 야외 집회를 금지합니까? 실내 콜센터에서는 춤 튀기고 있는데. 나이트클럽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까요? 나이트클럽은요, 20대 애들은요 병 걸려도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애들 춤 튀기면서 밤새도록 춤추고 나면 자기들끼리 다 옮겨도 집에 가서 노인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돌아왔는 사람, 무증상 입국자 들어와서 진단됐잖아요. 어떻게 대문 열어놓고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미필적 고의로, 우리는 대문 열어놓고 모기 잘 잡는 나라 시범한다. 나는 눈 감고 절벽에서 줄넘기 했는데 안 죽었다. 전 세계가 비웃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손 상대
사회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만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고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로 가면 안 됩니다. 우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누가 처벌받을지 대한민국 검찰 2월 2일 날 입국금지 취소시킨 사람 처벌하세요. 정말 국민들을 이 고통에 세월호 다 조사해서 처벌했잖아요. 이거는 세월호 정도가 아니거든요. 정말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알면 그 사람들은 팩트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단 한마디 사과를 안 해요. 문재인은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정말 단 한마디 사과, 전 세계의 모범 사례라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사람이 72명이나 죽여놓고 하여튼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반성하고 사과하고 대한민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